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가 선고되면서 지역 여야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만 남았다고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 불법 소각이 여전합니다.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또 쓰레기를 태워 산불이 났습니다. 정부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에 외국인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음성군이 자체 시승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진천군과 통합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무죄 2심 선고 결과를 놓고 지역 정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만 남았다며 목소리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나올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여야 모두 폭풍 전야를 맞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로 선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결과에 대해 충북 지역 정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 검찰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환영했습니다.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은 이제는 대통령을 탄핵해 정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정상적인 사회, 상식적인 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등 다른 충북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파면만 남았다. 헌재가 결단할 때라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유죄가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바뀐 데 대해 실망하고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은 2심 선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대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최종 3심 재판인 대법원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역 여야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전제로 가상의 수를 둬가며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주자들은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을 강타할 헌재 판결을 앞두고 지역 여야도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폭풍 전야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6월 12일로 지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는 6월 12일 낮 2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자치단체장으로 윤갑금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청령 변호사들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재앙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영동에서 또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낸 사람을 만나 왜 쓰레기를 태웠냐고 물었더니 불법인 줄 알았지만 그냥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밑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불과 15분 만에 골짜기를 따라 산 중턱까지 불길이 빠르게 번져 올라갑니다. 영동군 황간면에서 산불이 나면서 헬기 4대를 비롯한 장비 17대와 산불진화대원 118명이 투입돼 1시간여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산과 맞닿아 있는 과수원에서 시작됐는데 또 불법 소각이 문제였습니다. 이곳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바로 옆 산까지 삽시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큰 불이 꺼진 뒤 잔불 정리 중이던 현장에서 불을 낸 과수원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비료 포장지와 잡초를 모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었다면서 처음에는 페트병으로 물을 뿌려서 꺼보려고 했지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번지자 결국 119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소각이 위험할 줄 몰랐냐고 물었더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종종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소각하면은 안 되는 건 불법인 거는 알고 계셨어요? 알죠. 근데 왜 하시게 된 건지 처음에는? 모르죠. 오늘 뭐가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오늘 지른 거죠.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대형 산불이 계속되면서 재앙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산불 모두 실화로 시작됐고 사흘간 옥천과 영동을 덮친 산불도 영농부산물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산불 현장에 계속 투입되는 진화대원은 주의를 당부하는데도 불법 소각이 반복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알면서도 저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주의를 하고 우리가 방송하고 다니면서 또 스피커 저거 하고 다 하는데도 그걸 순식간에 아니란 생각으로. 앞서 김영환 지사가 산 주변 불법 소각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영동군은 50대 과수원 주인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천시 봉양읍에서도 산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이 또한 60대 농민이 깻잎단을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인접 시군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면서 지자체들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긴급 담화를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견 즉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단양군도 각종 소각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산불 감시원과 산림부서 비상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은 관내 모든 산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 소재 전문대인 강동대 교수 2명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월 강동대 모학과 교수 채용 심사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50대 교수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작 결과 실제로 점수가 가장 높았던 지원자는 떨어지고 차점자가 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서류와 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해당 교수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법 개정이 되면 충북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음성군은 인구가 단숨에 17,000명이나 늘면서 11만 명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음성군은 진천군과의 통합이 아닌 자체 시 승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음성군 금왕읍의 거리, 외국인을 위한 마트와 행정사 등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 저희 택시뿐만이 아니고 요 주변 그 상점들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걔네들이 소비하는 양이 많으니까. 지난 2025년 2월 기준 음성의 등록 외국인은 14,015명, 외국 국적 동포 3,098명까지 더하면 17,000명이 넘는데 충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음성군은 본회 최초로 외국인 지원 부서와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재정과 행정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되고 그 애로사항을 결국 해결해 줌으로써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극대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행정구역 인구수 산정에서 외국인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음성군은 행정 재정력을 투입하고도 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아는 전국의 지자체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외국인도 인구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구 소멸과 노동력 감소 상황에서 외국인 상주 인구가 증가하는 변화를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9만 1,000여 명이었던 음성군 인구는 거소 외국인 등이 더해져 단숨에 11만 명 가까이로 올라섭니다. 특히 대소면 인구는 인구 2만으로 늘어 곧바로 읍승격도 가능해집니다. 음성군은 현재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정주 여건도 개선되는 만큼 2030년까지 인구 15만 시승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4,800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하게 되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착공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됨으로 해서 음성시 승격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성군이 독자 시승격을 계속 추진하면서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진천과의 통합은 변수가 생긴 상황. 음성군은 현재 혁신도시에 일원화된 행정기구 설치가 더 시급하다며 진천과의 통합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현도면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에 충청북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준 건데요. 대규모 집회에 삭발 시위까지 벌인 지역 주민들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청주시 현도면 주민 300여 명이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트랙터로 중무장한 주민들은 선별센터의 운명을 결정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선단심의위원회 반드시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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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 시위까지 벌인 주민들은 주택가에 나와 있던 재활용 쓰레기까지 들고 나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재활용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1시간이 넘게 진행된 심의를 거쳐 결국 부지용도 변경안은 가결됐습니다. 청주시가 재활용 선별센터 설치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지 9달여 만에 사실상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7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주민 설득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행정 절차들은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좀 7월 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용도 변경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심판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행정심판과 더불어 행정소송을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도면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해 사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려 보훈 지역에서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8단독은 희생자 2명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 4명에게 모두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보훈과 청주, 청원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20명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MBC 충북 공개홀에서 열리는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의 월간 인문학 강연 통섭의 광장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첫 순서로 퍼펙트 게스 저자인 이인하 서울대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공부 잘하는 머리는 타고날까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은 10대를 위한 정치사전 저자인 김지훈 박사, 5월에는 소설가로 변신해 인어사냥을 쓴 배우 차인표 씨가 강사로 나섭니다. 통섭의 광장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자는 취지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 MBC 충북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치러져 충북 65개 학교에서 3만 5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매년 고등학교 1, 2학년은 4회,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 모의평가를 포함해 6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성취도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진학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제천으로 이전하는 충북 자치연수원 자리에 들어설 도립미술관 겸 문학관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13명의 미술 문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건립 추진위를 출범하고 향후 설계와 건축 등의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280억 원 규모로 지어질 도립미술관 겸 문학관은 상반기 안에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투자 심사 등을 거쳐 내후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자치단체였던 증평군에 경찰서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충북경찰청은 사업비가 최종 확보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증평경찰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증평읍 증천리 일원 14,000여 세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지구대 소속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은 1,200명으로 충북 평균 497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옥천 장계관광지에 호텔을 지을 민간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옥천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관광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조성 운영에 관한 공모 신청서를 받고 5월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은 장계관광지 호텔 건립으로 체류형 관광산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